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임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서술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풀어가셨던 문제겠지만 한 번 더 써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1번.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몇 cm죠? 자, 16cm 미만으로 할 거. 자, 2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겠죠? 2배. 그리고 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디 것. 그 3번은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일 것.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입니다. 좌식은 뭐다? 앉는 거죠. 앉아서 타는 모델. 입식은 말 그대로 서서 타는 모델입니다. 그나마로 니치라고 부르죠, 현장에서는. 니치라고 부릅니다, 지게차를. 서서 타는 거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방폭 등급에 따른 안전 간격과 가스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표. 자, 그룹 A라고 썼을 때 안전 간격은 0.9mm 이상이고요. 가스 명칭은 프로판가스입니다. 그룹 2라고 했을 때는 0.5초가 0.9mm 미만일 때는 에틸렌 가스입니다. 그룹 C는 0.5mm 이하 수소 또는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 해당 표를 암기하시고 그 해당 표에 뭐 빈칸을 넣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해당 표에 대해서 작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 자, 다른 제가 분석할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본 G1은 엔드게이트네요. 엔드게이트고요. 역시 G2도 역시나 엔드게이트입니다. G3도 역시나 엔드게이트인데 밑에서 나오는 새끼죠. G4는 OR 게이트네요. 그리고 G5는 엔드게이트입니다. 해당 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저 계산 문제 영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G1은 G2 곱하기 G3 했을 때 G2랑 G3를 곱했을 때 11, 12, 13이 나온 거고요. G4라고 했을 때 G4는 지금 보시면 OR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11, 12, 13 내려가고요. G4는 OR 게이트 14,15가 되는 거고요. G5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16, 17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쭉 풀었을 때 해당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컷셋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문제라서 제가 별도의 코멘트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특강 영상 따로 있어요. 거기에 FT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먼저 암기법 써드릴게요. 암기법. 중위카입니다. 중위카. 카가 뭐다? 카바이드입니다.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자, 그럼 중을 풀어볼게요. 중량물이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중위카가 됩니다. 중위카.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표는 하재의 구분일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표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컸던 사고가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있었죠. 화성에서. 그래서 충분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관련된 문제로. 자, 보시죠. A. A는 일반 화재이고요. 색은 백색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B에서는 종류가 뭐냐면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그럼 유류 화재 작성이 되었고요. 자, 색깔은 뭐다? 황색입니다. 황색. 체킹이 됐고요. 자, C. 종류가 뭐다? C에는 화재의 종류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전기가 작성됐고 색깔은 청색이고요. 자, D. 금속 화재이고요. 금속 화재의 색깔은 뭐다? 무색입니다. 무색.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1, 백, 유황, 전청, 금무입니다. 해당 표는 저희 교재에도 다시 나와 있고 해당 표를 보고 해당 표는 무조건 외우십니다. 1, 백, 유황, 전청, 금무라는 암기법으로 외워놓으시면 헷갈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점검 내용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같이 써보죠. 자, 1번은 밸브의 작동 상태죠. 밸브의 작동 상태. 그 2번, 누출의 유무입니다. 누출의 유무. 그리고 3번이 중요하죠. 여기도 역하 방지기 및 방지기 접속부가 되겠네. 접속부. 역하 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의 작동 상태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뭐다? 밸루역입니다. 암기법. 자, 써드릴게요. 암기법. 밸루역입니다. 밸루역.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프레스의 급정지 시간이 200m/s의 경우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밀리미터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왜? 공식만 알면 됩니다. 공식만. 자,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D는 1.6 곱하기 TM입니다. 근데 TM은 뭐다? TM은 200m/s 나와 있죠. 그러면 식은 간단합니다. 1.6 곱하기 20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거리는 뭐다? 밀리미터라고 써라겠죠. 그럼 320m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해당 공식을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해당 공식 알고 있고 1.6에다가 200m/s 하면 바로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뭐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8번 역시나 계산 문제네요. 자, 보시죠. 어느 사업장의 도수율은 18.73일 때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작업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 있죠. 단 1일 8시간, 월 25일 근무를 했고 평생 근로연수는 35년, 연간 작업 시간은 240시간입니다. 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 내용 그대로 강의 풀어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를 환산도수율이라고 합니다. 환산도수율의 경우 보통 평생 근로시간을 10만 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도수율 곱하기 0.1의 공식을 뭐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 위의 문제처럼 해당 문제죠. 만약 평생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혹은 따로 계산해줘야 하는 경우라면 도수율 곱하기 100만 분의 평생 근로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평생 근로시간이라 하면 자, 이거 중요하겠네요. 자, 1일 8시간이었죠. 8이 들어가는 거고요.
월 25일에서 2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1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잔업시간이 240시간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24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35가 되는 거죠. 왜? 평생 근로년 수가 35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거다 92,400시간이 나옵니다. 92,400시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드린 내용이고요. 자, 환산 도수율은 여기 바로 곱하면 되겠네요. 자, 도수율 18.73 나와있죠? 그럼 18.73 곱하기 100만 분의 92,400을 했을 때 1.73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건수를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1.73을 반올림하여서 2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참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공식을 세울 줄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 선택 시 유의사항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차강 보안경이 되겠죠. 차강 보안경. 그리고 유의사항은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에는 1번 유리 보안경, 그리고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즈 보안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유리 보안경의 유의사항은 미분 및 칩,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플라스틱 보안경은 미분, 침, 액체, 약품 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도수렌즈 보안경은 빛, 비산물, 기타 유해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안경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고, 해당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가미를 해서 기존 기출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중요하죠. 현직에 가시면, 현직하시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 1번. 제일 중요한 건 뭐갈까요? 채용시 교육이 채용시. 채용했을 때 교육을 해야겠죠? 자, 채용시 교육.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게 뭐 있을까요? 특별교육 있죠. 특별교육. 그리고 뭐가 있냐?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있냐?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이 있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거는 건설 재해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이고요. 나머지 제가 표시한 4개의 교육은 현직 안전관리자가 직접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직 가시면은 꼭 쓰이는 교육 내용이니까 잘 파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단 세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네요. 필기 때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네요. 자주 출제. 건설 파트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6과목에. 자, 1번 리프트. 2번 곤돌라입니다. 3번 승강기. 4번 크레인. 5번은 크레인과 이어지는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리곤승 크리.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리곤승 크리.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리곤승이 크리티컬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리곤승 크리.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리가 이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5가지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해당 문제는 24년도에 2회차 필답 때
약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자, 해당 문제 차이도 꼭 봐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6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6가지. 자, 써보겠습니다. 자, 1번, 꼬인 것. 그 2번, 이음매가 있는 거. 이음매가 있으면 위험하겠죠. 말 그대로 끊어진 거 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겠죠.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거는 약간 현직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인 변을 생각하면 돼요. 심하게 변형되어 부식된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고,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다? 7%입니다. 7%를 초과한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 10%입니다. 10% 이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표시를 해드린다면,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고요. 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초과가 아니고 10% 이상입니다. 초과하고 이상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초과랑 이상 이 두 개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막상 답안 쓸 때 헷갈린단 말이죠.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공칭 지름은 7%고 10%는 이상이다.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다. 10% 이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차이 구별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발생 기호가 중요하겠죠. 왜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2번, 피해 상황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피해 여부가 어떤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지금 사람이 죽었다든지, 불이 크게 나고 있다든지, 정말 그런 상황. 그리고 3번, 조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지 가만 보고 있어서 조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망입니다, 전망.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불이 화재가 났다면 불이 꺼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불이 꺼질 전망이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은 발피조전입니다. 발피조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발피조전. 앞글자 암기법이 참 좋은 암기법입니다. 발피조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스와인 인간의 오류를 자기적이죠. 지금 잘못 나왔네요.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기적 오류.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 있죠. 자기적은 뭐다? 자, 필요한 직무 또는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입니다. 제가 예를 들다고 하면은 전선의 순서를 바꿨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잘못한 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전선의 순서를 A, B, C로 해야 하는데 전선의 순서를 A, C, B로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는 불확실한 수행이죠. 수행을 했지만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자기적 오류, 오미션 에러입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필요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입니다.
그거는 뭘까요? 수행을 안 한 거죠. 누락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누락에 대한 포인트를 외워주면 되겠대요. 자기적 오류는 시행은 해야지만, 시행 및 수행은 하였지만은 잘못한 거고요. 부자기적 오류, 오미션 에러는 절차를 아예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누락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 느끼실 게 2017년도의 내용보다는 2016년도의 내용이 조금 더 뭔가 느낌상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2017년도가 좀 어려웠던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빠르게 2회차, 3회차 강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계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